거기다 대장하려고 씨발 그 마이크 잡으려고 연단 올라고 기랄들을 하고 앉았고 내가 그거 꼴 보기 싫어갖고 아이고 무슨 저기 해갖고 정명이 살아있을 때뭐 아스팔트 끄집어 내놨더니 또 아나운서가 연단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은 5분만 연설합니다. 그 5분 시간 꼭 지켜주세요. 길게 끄면 10분 좀 참다 내가 빼버린다니까 코드 마이크 코드 빼버린다니까 내가 빼버려야 돼. 나는 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 삐지 가지고 또 이제 우유 할 거야. 나중에 또 집에 있는 양주 갖고 와갖고 그 정명이 성격이 좋은 게 삐지가 있다가도 지가 또 푼다니까. 내가 푸는 게 아니라니까.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무섭더라니까. 뭐. 그래도 좀 쌓아두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좀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쌓아뒀는데 이제 정명이가 나로 인해 가지고 그 트위터에서 욕을 많이 강제처의 첩이라는 소리도 듣고 아 그랬어? 예 강제처의 똥구멍이나 핥아라. 그래 김나나도 이제 내가 밖으로 그래 끄집어내야지.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오니까 보수파에 또 애들이 그 김나나 무슨 지지 단체 지랄병들 다 들고 앉았더라고. 아유. 예. 그랬더니 정명이한테 또 붙어가지고 또 아유 나는 진짜 판매를 느낀 거야.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잘못된 게 아니 그때 2016년 12월 9일 날 기자들이 환호성을 했어요. 그 가결됐을 때. 와 대박 하면서 와 하면서 소리 지렀던 그 기자들인데 무슨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고 있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걸 지적했잖아. 아유 나 지금 또 그게 국민의힘에서 다 장난친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또 우리 공화당이 박자를 맞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내가 저기 할 때 나는 첫판 때 딱 보고 대번 알았잖아. 그때 뭐 두 가지 갖고 막 그러고 네. 했잖아. 나는 그거 공수처법하고 공수처법 하면 뭐야 그거. 연동형 비례. 예, 연동형 비례. 그거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고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 석방을 외쳐야지. 안 들어요. 석방을 외쳐야지. 그러니까 우리 좋은지도 그거 지랄 해대고 정강호하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아주 물러본 거지. 예. 국민의힘에서 다 갖고 놀은 건데. 그런 걸 어떻게 깨뚫 보는 그 리더라는 놈들이 그런 걸 못 봐? 난 이해가 안 가는 글쎄 말이야. 저도 뭐 미리 이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공항에서 박근혜 대통령 자유를 이제 청와대 복귀 석방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명예회복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좋은 인을 대통령으로. 조은진이는 아예 그냥 명예회복으로 그냥 못 우리가 박아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니까 저거가 놀고 있다 하는 거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그변 트릭을 쓰네. 아니야, 거기서 먼저 했어요 자유를. 자유를 우리 그거 전에.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날개를 박진영 선배가 얘기할 때 우리 공화당 따라하는 거 같아갖고 싫다. 내가 그런 건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자유를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얘네들 왜 뭐지? 왜 자유를?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김경철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상하게 간다. 진짜 잘게 다 찢어먹는 거거든 지금. 지금 어떤 간에 지금 이제 이런저런 거 다 제외하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야 돼요. 예. 무슨 뭐 형집행정지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니까. 가택연금을 시키더라도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요. 5년 가까이 6년으로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부를 충분히 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 가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6개월 될 때 했던 그 법정 진술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서요. 첫 구절이 이제 믿었던 한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황교안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때 아니라고 자꾸 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황교안인지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래 황교안이가 그 당대표 그 입당할 때 내가 뚝뚝 강 열렸잖아요. 야, 그거 때문에 내가 순환을 많이 당했지. 그저 여 있을 때인데 여 옆에 그 창고 같은 데 있을 때인데 그 이렇게 황교안이 이 새끼에 대해서 쭉쭉 쓰고 있었죠. 그때 감옥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써있더니 아는 놈 하나가 일단 그 저기 비서관 했던 새끼인데 국민의힘 잘안 당이지 그때는. 그 전화가 드리고 아우 대구 가는 길에 잠깐 선배님 들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일행이 둘이 있대.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 그 예. 돈 갖고 온 새끼. 회유를 첫째 시도를 하더라고 그때. 그런 걸 뭐 못 쓰게 이제 말을 하면 내가 다 알아들으니까 뭐 난 길게 말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2시간을 이야기하고 가서 그 새끼들이 500만 원 봉투 탁 5만 거짜리 딱 나중에 돌려 뭐 가기 전에 내가 돌려줬지만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뭐 자기관이 뭐 이인철이 뭐그 김미영이 쪽 애들하고 막 전화가 바리바리 오면서 아이 강수진 왜 그러냐고 황교안이를 왜 그런 사람을 왜 씹어대고 있냐고 이참 지랄 다 하더라니까. 그래서 아직 마그네 그 언질 한번 더. 그러면서 먼저 우리 인연권자 이 지랄 해야 되는 거야. 나 왜 미치겠더라니까. 그거 틀림없이 그거는 다 나는데 곽선무이가 내가 그 차한잔 하자 한다고 우리 갈라질 때 내보고 대구에서 내보고 하다가 우리 저형 우리 인연 끊읍시다 한마디 딱 알아서 끊자 그러지 내가. 그 이인철이라고 이인철이나 차기환이 전부 다 MBC, KBS 이 사까지 다 한 놈이잖아. 박근혜 빨았던 놈이잖아. 그렇죠. 막말로. 그런데 황교안이가 이제 걔네 그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그걸로 해가지고 황교안이를 무슨 선지자같이 지랄해야 되더라니까 처음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제 완전히 막 그래 하니까 이제 근데 나는 내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은 내 패라 그러면서 내가 꿋꿋하게 갔잖아. 근데 황교안이 개떡됐잖아요. 누군가 또 그거 해놨더니 내가 기억에도 없는 2014년도 10월 9일 날 황교안이가 배신 때릴 거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황교안이를 잘라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도 했는데 그걸 누가 또 올려놨더라니까. 황교안이가 그러니까 그 결정했는데 지금 무진장 고민을 하고 다른데 회유를 아주 무진장 많이 네, 받았어요. 당했어요. 물밑 작업을. 자, 그 믿었던 한 사람한테 박근혜가 후사를 다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딱 프레임을 짜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가 무시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를 조금만 정치에 관여 있다 그러면 최소한 차기환 이런 새끼들이 김명희 같은 여자들은 알아야 되잖아. 그걸 왜 몰라? 나는 믿었던 한 사람 듣는 순간에 황교안이가 바로 떠오르던데. 그 최악의 나쁜 새끼가 황교안이라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정현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한교안이다. 이제 그 바뀌었지. 이경현은 원래부터 개새끼고 이정현이 당대표 됐을 때 야 새누리당 그 망했다라고 믿었던 얘기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정혜라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고 내가 웃어가지고 내가 이정현은 원래부터 개새끼고 그러면 그 새끼가 그 저기 11명 예. 호남 인맥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청와대를 쑥대밭을 만드는 새끼거든 그게. 예. 그런데 그 황교안이는 박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예, 그렇죠. 난 대통령을 이래 보거든. 처음에 탄핵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냐, 좀 끝에 못 지킨 끝에 이 사태를 그 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 시발점이냐, 믿었던 한 사람이요? 예. 아니요, 믿었던 한 사람은요. 근데 제가요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15년 비판자였는데 비판했는 내용이요. 제 한 개도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저는요. 정확하게 보고 내 이야기만 들었으면 저렇게 당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기 탄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타협을 할 것이냐 당당하게 탄핵의 길로 갈 것이냐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탄핵의 길로 가더라고. 그래서 아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동영상 하나 네. 그 봤죠? 예, 봤습니다. 예. 그 16년 12월 9일 날 사기 탄핵이 됐던 그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 탄핵된 게. 그런데 탄핵됐는데 노무현이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황교안 이 새끼가 이게 그거를 또 하면 이거는 법률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법률가잖아. 헌법재판소로 발례를 해버려야 돼요. 그걸 다시 심리하세요 하고. 그리고 소장도 그렇게 할 줄 임명해야 알았단 되잖아요. 말이에요. 소장도 임명했는데 임명 안 네, 했잖아요. 네. 새끼가 그냥. 그 임명 안 한 것도 하고 지가 나중에 그랬으면은 그 받아들이면 집권력이 있어가 그 당시에 지가 확 털어쥐고 정권을 말이야 지가 뭐 비상체제들한지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했어야 돼. 잡아놔 놓고 지가 대통령이 됐어야 돼. 그래 맞아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 이렇게까지 나면 원래 자기 대선 출마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나는 안 합니다. 지안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려고 한 그러면은 거야. 대가 센 놈은 아니다 카노. 얘가 센 놈이 아니고요. 비겁한 놈이죠. 그 지금 회유를 당하고 그러니까 몰라 저기 파보면 알겠지만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 예. 회유하면 내가 봐요. 내 이야기하면서 이거 돈 갖고 오잖아. 회유할 때. 그 최소한 내 같은 사람은 사무소는 갖다 줘야지 나를 회유를 하지. 올라면 500만 원 갖고 와 쪽팔리게. 그래. 그런 그 사람 협박만 했겠어요. 그렇지 협박 이런 거 공작이야. 그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선무 공작이 예. 이것들이 이 단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회유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딱딱딱 가지치기를 하면서 또 가지치기라는 게 있어요. 또 바로 안 치고 예, 예. 자, 자식들을 괴롭힌다든지 얘들이 지금 곽 누구야? 곽상 아들한테 돈 준 게요. 가지를 상대로 몸통을 죽이는 거예요. 저거.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가지치기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원펀치로 뒤통수를 때려 그것도 또 앞에서 안 때려 걔네들 종북세를 하는군요. 한한 수법인데 이 우파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른다니까. 아니 그 친구들은 자세까지 있는데 네, 이래야니까 학생처럼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 대해서 판을 딱 쓰면 딱 공부가 된 사람은요. 이번에 스승 저기 앞에서는 자주 그 더불어공산당에 그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라는 거는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애초에 그 이재명이라고 애초에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좀 하니까 또 저기 이제 반발을 하니까 이낙엽이고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당을 장악해갖고 이재명이 그렇게 간다. 정말로 이게 억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탁 회의로 간다. 원탁 회의 뭐예요? 북한에 지령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면 대선 후보가 누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호남 필패론, 호남 플러스 경상도 빨갱이, 경상도 빨갱이가 대권을 집어지고 호남은 강요나 이런 거 해갖고 책임을 낮추기는 거예요. 이게 정설이 돼가 있는 지금. 그러면 이재명이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야지. 뭐 이낙연이 된다고. 이낙연이 해갖고는 안 돼요 무조건. 필패니까 그건 덜러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재명이나 김부겸이 저 누구야 저 남해 그쪽에 거기가 유리했는데 거기는 못 듣고 김부겸이 이제 내가 더 하고 대구에서 할 때는 지가 대통령 된다고 했거든. 자, 좀 기반이 허술한 놈을 어. 대선 후보로 뽑아요. 박원순이 같은 것들 다 제끼고 안희정 제끼고 이래 했을 때는 좀 허술하고 북한에서 조정하기 좋은 놈을 점 찍어갖고 지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박원순이는요. 제가 박원순 2009년부터 박원순이 최고 전문가가 대한민국 저 아닙니까? 어떤 개에 대한 의혹을 50몇 가지를 내가 제기를 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자체가 저를 안 건드렸어요. 건드려봤자 저들만 손이지 법정에서 종북 세력 해갖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걸 연구했는 걸
일일이 다 까발릴 건데 그러면 그 저들은 인력이 너무 많으니까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시잘데가 없이 저 정명이 그 뭐 종북 성향 때문에 고소를 해대고 이런 거에 있어도 저는 안 하잖아요. 또 참여연대 종북 세력 양성소 다 앞에 현수막 걸어놓고 난리고 저 사진 찍고 난리죠. 고소한다. 제발 좀 해주세요. 또 저 어디 희망 제작소 탁 갖고 종북 세력 이래 그 싱크 탱크 해놓고는 아름다운 재단 종북 세력 자금줄 이래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도 고소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박원순 세력은요 이미 종북 최고에서 타의 초종을 초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에요. 그 문재인이는 박원순에 비하면 피렘이에요. 이거 원래 박원순이를 그랬어요.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제거가 안 되거든. 제거가. 자 노무현이가 자살을 당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이의 성격상 어디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굴 시켰겠냐는 거예요. 어리벙벙한 새끼를 시켰겠죠. 북한에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놈을. 이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제거가 가능한 놈을 하는 거지. 이번 누굽니까? 저거 자살 당했던 놈도 창원 저거 노회찬. 노회찬도 쉽게 제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회찬도 제거시키고 안희정도 제거시키고 박원순도 제거시키고 다 해가지고 낙점한 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경기동부 연합에 그리고 이런데 그것만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잠입을 시켜야지. 김장수가 넘어오고 김관진이가 넘어오고 김태영이가 넘어오고 한기호가 넘어오듯이 윤석열이가 온 거란 말이에요. 최재형이가 온 겁니다. 둘 중에 한 놈이 이제 장악하기를 이제 바란 거죠. 이 국민의당을. 근데 이번에는 사기 탄핵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환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같은 게 최악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최악의 최동욱이 꼬봉이랬단 말이에요. LCT하고도 특수부에 있었기 때문에요. 특수부에 있는 놈들은요. 그 부정비리하고 연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줄 얘기해도 파보면요. 그 흔히 답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 견적이 나오는데 부산은 이미 뭐 성남공화국이 저거는요. 그 훨씬 전에 부산공화국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김무성이 그 이제 야당의 문재인이 짝짝꿍 해갖고 그 중심을 해갖고 부산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LCT 이영복 회장의 사무실. 애첩이 임정순이를 최동욱이한테 준 거예요. 국회의원 사무실 주소 좀 알려달래. 책 보는다. 이우영 박사.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 애첩 임정순이를 최동욱이 니도 한번 해라 그러면서 줬는데 최동욱은 한 몇 번 안 했겠지. 근데 얘가 애를 턱시 낳아버리니까 골 때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대전지검에 찾아갖고 아들 아버지 찾아오고 임정순이 그래도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난리 나고 막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라 그랬거든. 이번에도 그 넘어갈 때도 아이라 그랬는데 또 보니까 지금 이 DNA 검사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붕어빵이 들고 하는 거. 걔가 도경이 최도경이. 그래갖고 자 이영복이 애첩을 구멍동서 맺을 정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검사 동일체라 그랬잖아요. 최동희가 가장 그 꼬봉으로 부렸던 놈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 저기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다 덮은 새끼가 바로 최동희고 그것을 행동자장 역할을 한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온갖 더러운데 다 끼가 있는 게 그 저쪽에는 할 때 변호사가 문재인이고.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아니 그런데 바다는 김진대가 판을 끓일 때 묻은 게 지금 박영수 그 새끼고. 박영수하고요, 최동욱이 하고요, 다 같은 라인이에요. 특수통. 최동욱이 그 아 때문에 옷 잘 벗었는데 그 놈이 정말 지독한 놈이거든 그거. 그리고 그 새끼가 로펌에 가갔는데 그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 새끼가
박주신이 그 엉터리 재판했던 신경이가 그쪽으로 또 내 재판에서 이제 그 남부 쪽에서 쭉 다 팔았거든. 그래도 이제 하더니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제 판사복 벗고는 거로법으로 같이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요 다 형성돼가 이제 화천대유 이거요 이미 다 예고된 재난이에요. 일부분이고 그리고 호남 향후에 저기 하고 일반민에도 쫙 깔리는 게 벌써 한 1, 2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하는 얘기가 경상도부터 떠들었어. 근데 지금은 돌았어 지금. 문재인 그러니까 간첩 안동이라서 좀 문재인 간첩 정부에서요 레임덕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이재명이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지령을 받는 애들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그 빠져가 있는 놈들, 줄대가 있는 빨고 있는 새끼들한테들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 있고 또 깨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안 망한다 이야기예요. 이런 걸 다 들어보고 윤석열한테 나가버리면요. 요거 안 하나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겠어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파에서도 시큰 지금 하고 어떤 식으로 하니까. 하냐면 차라리 이재명이 된다. 이재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골수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골수가 아니지. 이재명이나 네. 윤석열이나 누가 되든지 간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이 될 때는 우리 보수 진영이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오세훈처럼 생각하지.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고 그 시작점에 기름을 부어줄 사람,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밖에 없는데. 예. 그하고 안철수 얘기. 안철수 그 걔는요, 저 새끼 나요. 저 안철수 그 새끼는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니까 이야기할 값어치조차 없는 새끼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그 어떤 간의 구침점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 그러면 무조건 석방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5년 비판자가 무조건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박근혜를 30년 동안 빨아대던 새끼가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죠 이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했던 거는요 논리적으로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2005년 5월 3일 날 그 과거사법하고 열린우리당에서 과거사법도 통과시키고 사학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려고 그랬었어요. 그 두 개를 통과시키는데 그거 수조를 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하나를 주는 척하고 하나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인데 내가 당 대표였으면 사학법을 과거사법을 저질시켰을 거예요. 사학법을 통과시켜주고. 근데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의 나는 그걸 이해를 하는 게 박근혜 주변에 이미 2005년도에도 천막당 사태도 전부 다 종북 세력들이 박근혜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는 거지. 당대표 책임이잖아. 과거사법이라는 거는 종북 세력한테 돗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이에요. 온갖 과거사위원회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온갖 역사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그리고 그 간첩 사건들이 전부 다 보상을 받고 몇십억씩 보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한 거예요. 108개 민보상위원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관련 불법 행위들이 전부 다 민주화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가장 웃기는 것도 많지만 동의대 사태 때 경찰관 7명 불태워 죽인 그 동의대 사태 46명이 민주화 인사가 됐어요. 그때 변호사가 문재인이에요. 그냥 그 애들한테 그래 처음에는 감옥도 가고 이러니까 문재인이가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나중에 내가 보상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화 인사가 됐어요. 걔네들이 46명이 우리 천안함
전몰 장병들하고 똑같은 숫자예요. 46명. 제가 명단도 다 갖고 그걸 다 뽑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제가 명단도 공개하고 했었어요 그때. 그 정교조 명단 1039명 해직교사 명웅대가 있잖아요. 조전위계가 그걸 공개해갖고 난리 났죠. 아 해직교사는 참 그 1039명 내가 공개를 했다. 조전위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따라오는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공개를 했었어요. 누가 줬다고 내가 말을 못하죠. 그래 해놨더니 그만 난리가 난 거죠. 정교조에서 그거 삭제하다고. 그런데 요령 있게 나는 그때 그거를 이제 했죠. 자랑스러운 민주화 정교조 교사의 민주화 인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래 놓은 거예요. 타이틀을 자랑스러운 민주화 정교조 교사를. 그러니까 고사하면 이상하잖아요. 저것들도 자랑스러운. 그래 1039명을 명단을 딱 공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야, 그놈들이 얼마나 지랄을 해야 되는지. 저기 영등포 시장인데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좀 두 블록 지나면 그게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무슨 감시하는 놈들인지 뭔지 계속 그것은 뭐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 싸우려 그러면 핵심을 갖고 좀 요령 있게 싸웠으면 조전혁이도 그냥 명단을 턱 공개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저기 교총의 그 교총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정교조 명단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정교조 명단을 공개한다 이랬으면 고사가 좀 이상하잖아. 고사하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지되고 했잖아요. 이런 지금 그 윤석열이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 자유우파에서는 위험한 인물들인데 일단 이재명이가 됐을 때 또 우리 사회주의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회주의 낮은 단계 고려인방제로 간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건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요 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2012년도부터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때 출마한다고 할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요. 옆에 보통 우리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해도 뭐 미친놈 취급 안 하는 것더라고요. 지금은요. 입점됐으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아까 여러 가지 뭐 제가 이제 암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또 그리고 자생적으로 아로 조직들이라든지 지금 북한하고 좀 내통도 한다고 봐야 되는 인물들이거든요. 통역당 잔당들이라는 게 그 본산이 대구인데 아까 같이 이재명이 같은 사람 그리고 윤석열이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본가는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대망론 해갖고 충청도에서 또 윤석열이 중심으로 이제 뭉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고 있고 이런데 그 실제 그 인물의 본적지는 전북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에요. 저 친구가 아닌 척 하도 이미 윤석열이가 걸어온 길은 이재명이는 노골적으로 해가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만 윤석열은 아직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라는데 그런데 뭐 대한민국이 뭐 사회주의로 간다, 뭐 고려연방제로 간다 하는 거는 너무 대한민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그 부분이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쟤네들은 문재인이가 해코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계속 해코지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체가 태어나서 안 되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이가 못한 일을 하고 국민들은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다 사람 같으면요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 안 써야 정상이에요.
걔네들은 그걸 갖고 길어들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윤석열이 되면 걱정되고 이재명 그게 아니에요. 국민이 나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스스로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지. 지금 실큰 고난을 당해갖고 자영업자들 거의 90%가 아사 직전에 있는데, 응?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 앞에서 그 주도적으로 그 데모를 하는 놈들이요, 그 프락치들이에요 전부 다. 제대로 뭐 싸우는 척만 하도록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미 저는 눈에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아니 효과를 보려고 하면 차량 시려고 하면 효과를 보려고 하면 러시아어 시간에 효과를 보지. 밤에 한다고는 이야기 딱 들으면 이 프락치가 장난하는구나. 대번 눈치를 쳐야 돼요. 정복 세력하고 싸워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대번 눈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장난이구나 하는 대번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봐요. 내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 차량 시위다. 예를 든다면 러시아에 하는 게 효과가 있을게요. 차가 안 다니는 밤에 하는 게 효과가 있었겠어요. 국민들이 처음에는 불만이 티 나오겠지만 오죽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하면서 리드하는 사람은 며칠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예, 그런데 프락치들이 끼어가지고 볼셰비크 혁명이 그것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리더를 표명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장수가 그랬듯이, 김관진이 그랬듯이, 김태형이 그랬듯이, 한기화가 그랬듯이 이 국민의힘의 정신을 파먹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뭐 부정한 세력들이 세를 넓혀가니까 그게 커져가 사기탄핵까지도 과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방에 보면은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4.15 선거 전에 벌써 얘기가 돌았는데 인민재판소 지금 인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그 자치위원회를 저는 지방자치제 자체부터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성숙도에 봐서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덜 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돼가지고 지금 거의 지방은 토고 세력들이 온갖 비리의 산을 다 쌓고 있어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요. 제가 살고 있는 김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거기다가 자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정부에 순응하지 않고 문재인 간첩 정부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주게 한 게 그게 지방 자치위원회예요. 주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가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방 자치제의 폐해는요 어마어마하네요. 지방 자치를 해왔기 때문에 성남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방 자치를 했기 때문에 부산공화국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미끼로 해서 좌지우지하면서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있고 뒤에는 부패 세력과 종북 세력에 대해서 딱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딱 그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런 지방자치제가 만든 게 뭐 이런 그게 최악의 잘못된 만드는 거죠. 또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지금 종북 세력들이 지금 그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종전선언을 지금 유엔에 가서 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지금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우리도 아프간처럼 바로 미국을 떠나고 공산화된다.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진 않는데 종전선언 안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고 종전선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당사자 우리나라의 동맹 당사자인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늘 뭐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에 만들어졌을 때 여기 참전했을 때 가장 유엔을 빛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참 최악에 못 사는 나라가 경제 10대 대국으로 올라섰어요. 우리 군사력도 막강해요 지금. 그래 이런 대국으로 일어나는 나라를 포기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 간에 동맹이 아니고는 자주국방이라는 이런 그 정근대적인 국방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 이외에는 없어요. 북한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네, 전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 동맹이 이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방을 미국이 좀 도와주니까 실제적으로 70몇 프로를 당시에 미국이 우리 국방비를 대주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준 나라가 있습니까? 막 퍼준 나라가? 왜냐하면 3만 7천 명 이상 여기서 자기 젊은이들이 죽은 나라예요. 여기가. 그런 나라를 중국한테 넘겨주겠어요? 김정은한테 넘겨주겠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절대로 안 넘겨져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한 사람이 제가 뭐 조금 그 웃기는 영화일 수도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그게 미국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영화예요. 한 사람을 구해서 수십 명이 죽잖아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포기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포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 미국 철수하고 어떻게 뭐 미군이 기분 나빠서 나갈 거다. 이거는 전부 다 미국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알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하고 국민 스스로가 전부 다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미국은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지금 북한의 그 특수병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지금 월남도 마찬가지야. 낮에는 베트남, 밤에는 베트콩 이런 식으로 이 지하 조직을 통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땅굴을 파고 올라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대매기를 해놨잖아요. 땅굴을 전부 다. 땅굴에 대해서는 네. 땅굴 미치겠네. 땅굴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을 때 땅굴이 왜 제주도까지 뚫려가 있는가 하면요. 그 탈북자들이 처음에 탈북이 시작됐을 때 북한 정부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 신문사에서 그 인터뷰 비용을 많이 줬어요. 어떨 때는 뭐 수천만 원씩 줬어요. 그 외에 이제 탈북자들한테 소문이 나고 하니까 저기 휴전선 저기 겨우 이제 일산에 와가 있던 땅굴이 어느 날 보니까 한강도 넘어와가 있고 얼마 있어 보니까 또 대전까지 가가 있고 땅굴이 나중에 보면 또 미친 사람은 경북공 밑에 그 북한의 대전차 부대가 그 진주하고 있다 그러고 땅 밑에 이런 헛소리를 띡띡띡 해대요. 그게 바로 장로란 사람이 12개 출신짜리가 그 네, 짓을 하고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개뻥이에요. 다 개뻥. 탈북자들이 돈을 주니까 옆에 있는 놈 그걸 해주니까 이게 땅굴이 자꾸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저기요, 우리 우파에서 이야기하면서 저기 뭐 자유로에 있는 땅굴 있잖아요. 그 한 가보자 해 가봤더니 한눈에 봐도 땅굴 아니더라고 나는. 근데 설명하니 그 땅굴이가 이게 하니까 들키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메꾸라 하고 도망갔대. 땅 밑으로. 장난하나? 그걸 철두철 그 만약에 최훈 교수라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우파를 현혹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제 북한 정보를 취급했던 군생활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 앙산 그 일어나고 폭발 사고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작전 개념이 작계가 다 바뀔 때 그때 시점이에요. 그리고 동경사가 7군단 북진군단이 만들어지고 할 때 그 시점에 제가 전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그 나사에서 개발한
그 지진 탐지기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 후전선에 다 미군들이 심었어요. 음. 그거 피해가지고 어떻게 넘어와?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북한에서는 땅굴 대신 이제 핵으로 돌았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북한 정보예요. 무슨 땅굴을 해가지고 그리고 월남 쪽에 있는 땅의 지질하고 이 한반도 지질하고 틀려요. 여기는 신생대라 그러고 저 밑에 파고 들어가면 다 한반이에요. 여기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아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안 자고 그래. 저기 하면요, 저 한강다리 넘어 올라 그러면요, 일산 쪽으로 해갖고 넘어 올라 그러면요, 일산 아파트가 몇 개는 그 구덩이에 해가 빠져가지고 쓰러져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 말 틀리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믿고 그 땅굴 해갖고 뭐 게릴라전을 펼칠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지진 탐지기를 어떻게 85년도에 묻은 지진 탐지기를 어떻게 그 피해갖고 여기 땅굴을 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거 완전 미쳐갖고 막 이거 딱 이거 들고 앉아서 그러다 그 양반이 그때 우리 행사가 있을 때 대한 저기 동아일보 앞에서 이거 갖고 우리 행사하는데 와갖고 땅굴 그거에 대한 뭐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하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욕도 했어요. 가라고. 그 별두개 공부 가라고. 공군. 선수자고. 네, 공군. 선수. 네, 가라고. 나는 그 땅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굴 해가지고 후원금 많이 받아 처음 봤지. 목사도 그렇고 뭐 신갈에 그 뭐지 땅굴 개발한다고. 예. 발굴한다고. 그래도 이 장군 이거 장로잖아요 이거. 그것도 거의 막 신도들 하고 해갖고 거기서 뭐 돈 후원금 잔뜩 모고 지금 쇼를 해대고 앉았더라고. 진실을 말하는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안 줘?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참고로 저도 이제 3번을 부천, 하성, 강릉 3군데를 갔는데요. 가보자고 그래갖고 그건 난 믿지도 않는데 가보자고 그래갖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예. 이해가 안 돼요. 예.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저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그렇게 수많은 많은데 그거를 서울시에 청와대까지 와 있다. 뭐가 어디에 와 있다. 하성까지 가 있다. 북한이요 땅굴 팔 돈이 있으면 자기네들 지금 군사력을 더 키울 겁니다. 땅굴 뜯을 그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땅굴을 설사 팠다고 치자고요. 땅굴 유지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가요. 그거를 유지를 안 하고 있으면 폐허가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집이요. 제가 비우고 몇 달만 있다가 가보면요. 여기는요 습하고 이상한 곰팡이를 해갖고요. 사람이 못 사는 장소로 변해버려요. 땅굴 유지 비용이 몇십 배 드는데 북한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하고 응? 말도 좀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땅굴을 팔 수 있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토목공사가 세계 탑클래스인데 대한민국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좀 토목공사 해갖고 저기 해저 터널도 북한이 뚫고 했으면 돈 엄청 벌어갖고 세계에서 몇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땅굴 이야기하고 갖고 뭐 하고 아이고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요 답답해가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전문 해설 들으면서 우리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정간첩, 자생간첩, 직파간첩, 이 특수군 이런 자들이 지금 이 유사시 지금 뭐 교도소를 폭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북 세력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고 이런 이제 뭐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직파간첩 특수 부대들이 어떻게 5.18처럼 이렇게 침투해 지금 미군의 이제 정보기술 좋은데 우리나라도 군사기술 좋은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제 지금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뭐 간첩이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간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에 북한에서 공작금이 저는 제대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또 인터넷도 많이 이제 발달되고 있고 또 탈북 루트를 통해서도 뭐 그렇게 이제 신분 위장해갖고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선 감투들이 워낙 이제 성하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지 되는데 결국 민노총이나 정규적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에 그 장악하게 된 게 결국은 그 윗대가리를 장악하면 머리를 장악하면 몸 다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익에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이 포장을 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에 따라갈 뿐이지 어떤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 사람들한테 등을 돌릴 그 국민성이 우리나라예요. 내한테 밥그릇이 누가 내 밥그릇 건드리면 대모를 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뭐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저렇게 이제 쪼라도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하고 상관없는 일, 국가가 사실은 내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 계몽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 계몽 운동이 국민들에 대한 계몽 활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김영삼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게끔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갈 수 있고 그 어떤 데서도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후원을 하면서 국민을 일깨우는 데 대해서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라가 꼭 망할 것 같아갖고 참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다니는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아주 편안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배려가 너무 부르구나. 우리나라 스스로 국민들이 고난을 좀 당해봐야 되겠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편하더라는 이야기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아까 보니까 한미동맹은 제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최소한 죽진 않아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고생 좀 해야 돼요. 이 버르장머리 없고 이 몰상식하고 이 비겁한 조선인들은. 그래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되지 조선인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개돼지가 돼가지고 조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은 김씨조선이 있잖아요. 이시조선에서 김씨조선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지금 조선으로 통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글쎄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복 입고 다니고 뭐 포도대장 옷 입고 그러대. 이게 바로 암시적으로 그들의 본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조선이 아니죠. 여기는 한국이죠. 한국. 한국인으로 깨어나 있어야 되는데 왜 조선인을 답습하는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생 좀 더 해야 돼요. 여기는. 이동진 단장님이 국민계몽운동본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계시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이 국민계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계몽을 이끌어 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교육,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머릿속에 계획은 되게 많죠. 머릿속에 계획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사업 쪽에도 자꾸 이제 손을 대려고 그래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계몽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왜 자기 자신 자기 생각대로 가면 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잘못된 거 많이 아는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 나부터 뭔가 제대로 알고 계몽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계몽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하려면 많은 좀 인재들이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내가 막잖아. 나가면 어때? 그 인재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잠깐 지나가서 이제 개구가 나와갖고 네. 가면 되지 뭐 여기가 네. 뭐. 잠시 개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교육도 이제 하고 이제 진실 알리기 이제 이호연 박사 교육도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갖고 이제 자꾸 교육을 우리가 진짜 우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강재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재철 선생님처럼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고 이 정도 아니라도 기본적인 상식에서 우리는 또 가짜리 이겁니다. 아까도 이제 땅굴 얘기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자, 땅굴이 근데 우리 지하철보다 더 밑에 아까 안바 얘기했잖아요. 안바가 있는데 그 밑에 그러면 그 밑으로 파고 들어오고 올라올 때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땅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더 좋다. 자, 그 땅굴 그냥 보존하자. 보존하고 쳐들어올 때 거기를 무너뜨려 버리자라고 하는 주장이군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거 무너지면요 벌써 지상이 그냥 아파트 아까도 아파트 얘기했죠. 다 무너집니다. 싱크홀. 예, 싱크홀 생기고 다 무너지는데 자꾸 그 지하철 밑에 우리가 서울 지하철들이 막 다니잖아요. 지하철 밑에 땅굴이 또 있다고 생각해봐요. 북한이 그 우리나라처럼 4호선이 가면 5호선이 많이 밑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예? 기계 하나 수입되면서 땅굴 이렇게 파는 그거 하나 갖고 된다?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땅굴이 있다면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 근데 여기에서도 못 미치니까 제가 얘기하는 교육을 받자. 학자들, 배운 분들, 박사님들 이쪽 전문가에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스파트에 나와서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배운 거를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재능 투자를. 예, 재능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거를 서로 또 만들어내고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 젊은 친구들 또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거에 다시 합쳐주면 사장님 더 좋은 어떻게 결과. 먹읍시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몽이라고 생각해요. 그 국계몽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우파 분들에서 침투한 자들 있잖아요. 네. 우파를 가는 그럴 때 우리 단장님 상당히 이제 괴로우실 텐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어갖고 하다 보면 감정 싸움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대처는 이제 그냥 냅두자는 겁니다. 냅두고 그분들한테 좀 많이 당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거 느껴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할 일. 그 길은 꾸준하게 그냥 내 일만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 딱 들려오면 그 순간적으로 A 하고 XX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인상도 쓰고 그렇지만 내 할 일만 하고 가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일단은 큰 눈 안 떠도 그냥 살짝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많은 동지분들이 좀 주의 좀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 저를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을 때는 살짝 같이 욕을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랬잖아요. 뒷담화라는 게 있어야지 또 재밌는 거 세상입니다. 나도 욕 먹고 나도 욕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둥글게 가자는 세상. 둥글게 가자는데 적들하고 둥글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적들한테는 매섭게 무섭게 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는 둥글게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울려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 국토횡단을 이번에 시행하시면 상당히 정말 이 힘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예. 앞으로 금년에 또 계획하신 일이 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은 아마 이제 당분간은 힘들고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조직 그 체제는 갖춰가는 지금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일이 계속 꾸여 있고 계속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또 내년에 할 거를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었고 그게 또 이제 어마어마한 또 그거기 때문에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이번처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일단 아까도 그랬잖아요. 형 집행정지 처분이니까 사면이고 뭐든 어떻게 됐든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이유에도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중요 많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기 들어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감금 상태라도 자택 감금 상태라도 무서워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죄 석방도 그 옛날 사면 나오면 안 돼. 무죄 석방을 나가야 돼. 이해가 갑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면 재판 다 법원까지 대법원까지 다 확정되고 끝났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평생을 거기 계시라는 이야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든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재철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나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게 있고 근데 강재철 선생님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는 입장.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강재철 하면 이동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수의 꼴통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제 강재철 선생님 글은 포스팅을 꼬박꼬박 읽어요. 매일같이 건성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건성으로. 왜? 댓글을 못 달더라도 건성이라도 읽어보면 제가 참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동감하는 거 막 이런 게 많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재춘 선생님들 여러분들도 포스팅하는 걸 페이스북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강재춘 선생님 줄거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를 다 읽어보면요 조합이 됩니다. 조합이 되면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큰 일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는데 앞장서서 단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재정 문제가 예, 상당히 지금 제가 봐도 빈약한 것 같아요. 예, 많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런 큰 일을 하시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후원과 헌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예. 한 말씀을 좀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대출도 받고 뭐 이럴 때는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저런 거 안 받아도 지저분한 돈 안 받아도 저런 돈 말 많고 탈 많은 돈 안 받아도 그 당시에는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자. 그러고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도와줬고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더 내가 어디 당에 있다가 또 어디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홀로 이제 많은 동지분들 작년에 8월 14일 날 박철영, 박상희, 오은, 저 4명이 모여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고 변치 않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동지들이 이제 생겼어요. 돈은 없지만 재력적으로는 돈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인재들이 저때 이제 모였다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모였다 내 중심으로 모였다는 말도 안 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분자금이 이제 무척 그렇죠. 필요합니다. 맨날 나이 드신 분들이 총알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늦게 알았어요. 그래 총알이 진짜 중요하다. 분자금. 작년도부터 그게 제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돈이 이제
바탕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쑥스러워요. 쑥스럽고 그런 걸 받는 습관이 안 되었고, 저 어저께 그 목사님한테도 살짝 이야기한 거, 저는 아마 돈이 많이 들어와도 애고 운동 하는데 다 쓰기 때문에 부족합니다라고 예,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성격상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나만 생각하면 그전엔 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울려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이동진 단장님 그리고 우리 정치 평론 우리 또 강제점 강재천 종북 척결 운동가. 운동가 우리 강재철 선생님도 직업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직업이에요. 인터뷰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계몽의 그날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 전쟁 전체 전진.